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멀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의 경제 소식 짚어보는 15분 경제 한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저희가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은행 금통위 소식이 이제 가장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렸어요. 네. 일단 좀 의미를 짚어주시죠. 네, 뭐 두 번 연속 이제 빅스텝 가면서 3%대로 지금 올라왔는데 네. 3%대 기준금리가 2012년 10월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으로 인상하는 것도 하는 사상 역대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빅스텝 내지 자이언트 스텝 밟는 거 못지않게 우리도 이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질 경우에 생길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제 빠르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0.25% 올린다고 이제 예고는 했었는데 결국 상황이 이제 이렇게 좀 급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네. 이 1년 전만 해도 지금 0%대였는데 굉장히 그렇죠. 빠른 속도로 올랐죠, 그죠? 맞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금리가 1.25%였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서 2020년 3월에 네. 한번 이렇게 0.5%포인트 낮췄었고요. 두 달 뒤인 5월에 또 네. 0.25%포인트 낮추면서 이때 이제 0.5% 기준금리가 됐고요. 무려 9번의 동결을 거쳐서 됐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한번 보여주시면 뭐 그래프만 봐도 참 빠른 이 속도로 금리 올렸다 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네. 이제 그 전 거 이제 처음에 1.25%였다가 0.75%로 내린 거고요. 지금 이게 지난해 7월부터 그렇죠. 계속 올라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이 6번 베이비 스텝과 2번의 빅 스텝 해서 총 8번을 올린 겁니다. 네. 사실 그 코로나 때 이제 9번의 동결을 거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과열이 되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한 네. 이제 인상 대열에 동참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빅스텝 전망이 좀 유력을 했지만 당분간 이제 0.25%포인트 점진적인 것으로 올릴 것이다. 저 이창용 총재도 뭐 포워드 가이던스일까 사전 예고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렇게 빅스텝을 단행한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아직도 뭐 물가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5.6% 상승을 네. 했는데 6, 7월에 이 6%대 상승보다는 8, 9월 5%대로 내려오면서 둔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정부 목표치가 2%대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또 이 정부랑 한국은행이 당분간 5, 6% 계속 될 거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한 만큼 이번 빅스텝 단행의 당연한 결과고 또 일반인들의 앞으로 1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7월 이제 최고점을 찍고 4.7%로 최고점을 찍고 석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행의 이제 임무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빅스텝을 하니까 기준금리 차이는 0.25%포인트로 일단 조금 좁혀지긴 했는데 아직 또 약간 우려는 있죠. 그렇죠. 예, 올해 금통위가 남은 게 11월 한 번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미 연준 FOMC는 11월, 12월 이렇게 2번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금리 차를 뭐 0.25%포인트로 줄여놓긴 했지만 11월 1, 2일에 또 이제 미 연준에서 FOMC를 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 간다는 전망이 거의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 미국 기준금리가 4%가 되면서 네. 우리랑 1%포인트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라고 하면은 격차가 1.25%포인트로 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격차가 커지면 뭐 투자금도 센 곳으로 당연히 빠져나갈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더 뛰고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 수입 가격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에 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이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 부분을 딱
지적했는데요. 네. 이 원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될 것이 금리 인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렇게 밝혔고요. 결국 이게 결국에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빅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사실 소수 의견으로 0.2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는 게 두 명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가 잡는 부분, 한미 간 금리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빅스텝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시 또 빅스텝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올해 11월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남았고 미국은 11월 이후에도 12월 한 번 더 남아있죠. 미국이 11월에 자이언트 스택 간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게 유력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1%포인트 차이 나는 거에서 이제 각자 한 번씩 나는 거예요. 11월 거를 이제 단행을 하게 되면 미국이. 네. FOMC 위원들이 연말 금리 전망하는 점도표를 보면 이 중간값이 4.4%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두 번은 자이언트, 빅스텝 이렇게 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11월에 또 빅스텝 가야지만 1%포인트 차이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오늘 이창용 하는 총재가 딱 수치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최종 기준금리가 3.5%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은 0.5%포인트 남은 거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마지막 11월에 쓸 것 같은데 다수 위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빅스텝 갈 게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권가에서도 11월 추가 빅스텝 가능성 높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쭉 내놓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11월에서 0.5%포인트 그칠 거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한미 간 정책금리 격차가 다시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조금 더 경제 상황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도 역시 이제 계속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조금 꺾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물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8%대고요. 우리도 이제 5%대인데 둘 다 목표는 2%대예요. 네. 그럼 너무 지금 간극이 크잖아요. 올해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어려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 올해 말 기준금리가 3.25에서 3.5% 또 내년 상반기에는 3.7%,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를 인상을 예고를 한 만큼 우리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하는 총재 역시 최근 발언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내년 초반까지 5% 이상으로 유지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기준금리는 상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게 예고된 이벤트였긴 했지만 또 우리 금융시장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한번 짚어보시죠. 네, 어제 크게 하락했잖아요. 네네. 증시가 이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좀 보시면 소폭 다 올랐어요. 코스피는 0.47% 올랐고요. 코스닥은 0.32%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2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게 이거래일 만이죠. 영국발 금융 불안,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금통위 금리 인상 발표가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오후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2,300억 원을 순매수한 게 영향을 미쳤고요. 원달러 환율도 좀 보시면 어제 사실 22.8원 올라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게 조금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1,410.3원 내려서 1,424.9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허가 신청 없이 장비 수입을 허용해주겠다. 즉 예외를 적용해주겠다. 이 발표 때문에 삼전, SK하이닉스 굉장히 이제 호재가 됐죠. 네. 특히 SK하이닉스는 4%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또 오늘 조금 특이한 것은 카카오. 자, 요새 이제 굉장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또 연일 바닥을 찍고 신저가를 또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카카오는 49,850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게임즈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룹주 자체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금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제 당장은 이제 빚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부담이 맞습니다. 클 텐데 네.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도 조금 하락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네, 이창용 한흥총재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요. 어제 이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춰서 2%라고 했고요. 또 지금 OECD가 2.2%, 한국은행은 2.1%, 국제신용평가사는 2%보다 또 더 낮게 봤습니다. 네. 피치가 1.9%까지 보고 있는데 네. 한은 총재가 지금 오늘 1%포인트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은행도 이제 2.1%에서 2%로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자 부담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게 뭐 12조 2천억 원, 이게 0.5%포인트 올림으로 해서 지금 가계와 기업 이자 부담이 12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특히 우리 가계 부채는 지금 선진국 최고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대에 8%에 근접할 거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5대 시중은행 지금 주담대 고정형 금리가 4%에서 7%대 그리고 또 변동형 금리도 4에서 6%대로 이제 7%를 이제 곧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서요. 네. 지금 한은이 이제 기준금리가 0.5% 한 자료를 보면 이게 네.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한은이 이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구당으로 따졌을 때 이자가 연간 50만 2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네. 빅스텝 밟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1인당으로 보면 전체 대출자의 이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 7천 원 증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빅스텝 밟았을 때만 이렇고요. 이 전체 지금 지난해 8월부터 금통위가 2.5%포인트를 지금 인상을 했는데 네. 1년 2개월 동안 늘어난 그 전체 대출이자만 따지면 가계부채만 33조에 지금 육박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대출자 한 사람당 평균으로 치면 연 이자도 164만 원씩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산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한지영 기자 말씀해 주신 건 이제 평균이고 사실 이 소득이 더 낮을수록 아무래도 그렇죠. 고금리의 그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액수도 더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소득 계층별로는 이자 증가액은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영끌족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 한은 총재 발언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값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3-4% 정도 떨어졌는데 추가 하락이 또 예상된다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계 부채로 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서 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거시 경제로 봐서는 이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크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득이 지금 1-2%를 증가를 한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 4-5%대가 계속 유지가 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거시적으로 일단 물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이미 우리가 실질소득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 실제로 또 우리가 이제 먹고 쓰는 이렇게 의식주 관련한 뭐 부동산 값은 빼고라도 생활 물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지금 네.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물가가 6.4% 그렇죠. 지난달 오르면서 이런 건 또 한 번 오르면 또 쉽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물가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 관련 소식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맨날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어쨌든 좀 긴축, 좀 침체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좀 다운되는 그런 형국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지영 기자 금리 인상부터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5분 경제 짚어봤고요. 저희는 SBS 경제뉴스 오늘 전해진 거 좀 종합한 것을 보시고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부장님 모시고 오늘 전해진 세계 경제 소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거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또다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미국과 벌어진 금리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결정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뒤 다시 한번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겁니다.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12년 9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4월부터 5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이유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6%로 한 달 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 이상 고물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커진 것도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우리보다 0.75%포인트 더 높게 올려놓은 상황에서 원화의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환율과 증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역시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대폭 올린 만큼 대출이자도 따라오른다는 점에서 빚을 낸 서민과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은 8조 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폭풍구름이 몰려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치솟는 물가와 긴축 재정, 코로나19 등을 반영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초 3.8%로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과 7월에 잇따라 낮춘 데 이어 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보다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유지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이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2023 slowdown will be broad-based, with countries accounting for a third of the global economy expected to contract this year or next. 국가별로는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로 유지했지만 유로 지역은 0.7%포인트, 중국은 0.2%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7월 예측치보다 0.3%포인트 올랐고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려간 2.0%로 예측됐습니다. IMF는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부분 지역에서의 긴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 전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올해 8.8%로 오른 뒤 내년부터 완화되겠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충격으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최악은 오지 않았고 폭풍 구름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는 내년부터 본격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영국의 금융 안정에 실질적 위험이 있다며 투자 심리 안정을 위한 신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금리를 안정시키고 연기금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가 연동채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0억 파운드 69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한 뒤 세 번째 시장 개입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지난달 28일 650억 파운드 규모의 긴급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시장 종료 전 채권 매입 규모 확대와 연기금 단기 유동성 보장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금융 강국이라고 했던 영국이 휘청이면서 그 여파가 지금 세계로 번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네, 요즘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뉴욕 증시가 아니라 영국 국채 가격과 금리를 살펴본다고 말합니다. 네. 이 국채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금융위기가 런던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영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격인 영국 연기금이 초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영국 국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운 2,50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국채 가격이 유례 없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파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급하게 나서서 불은 껐지만 아직은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또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미국 물가지수잖아요. 뭐 며칠 뒤에 발표될 텐데 그것도 변수가 되겠죠? 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나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것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를 보고 주 후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중에 팔리고 있는 세제별로 이 세척력에 차이가 있다고요? 네, 이 실크나 울 소재 빨 때 쓰는 세제 중에 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8개 제품을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내용인데요. 오염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잘 빨리는 세제가 달랐습니다. 옷에 튄 기름이나 이 혈액, 피지, 흙 같은 오염 종류에 대해 세척력을 시험해 봤더니 먼저 면 소재에서 기름이나 흙이 잘 빨리는 건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만든 울펀치 세탁 세제가, 또 혈액이나 잉크에 대한 세척력은 햅스토어에서 만든 울 샴푸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울 소재에서는 이 8개 제품 중 7개가 몸에서 나오는 피지나 색소에 대한 이 세척력이 다 양호했고요. 쉬슬러의 울 세제만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 세탁할 때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옷을 분리해서 세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진한색 의류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의류로 옮겨지는 이염을 방지하는 데는 피존의 울터치 등 2가지 제품만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네, 1회 세탁 비용도 차이가 있다고요? 네, 이 1회 세탁 비용은 빨래 3.5kg을 이 세탁하는 데 사용되는 세제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니 제품 간 최대 14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저렴한 건 이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으로 119원이었고요. 다른 제품들도 대부분 170원대에서 250원대 사이였는데요. 다만 이 햅스토어의 울 샴푸만 1회 세탁 비용이 1,700원 이상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 세제 구매할 때 웬만하면 리필 형태 제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용기와 이 리필 형태 모두 판매되는 3개 제품의 1회 세탁 비용을 비교했더니 이 리필이 40원에서 90원 더 저렴했는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66원, 35% 더 저렴한 걸로 나왔습니다. 또 이 표시된 내용량보다 적게 담긴 제품도 있었는데요. 피존과 한국 미라클 피플사 제품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